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터 아놀드입니다. 오늘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키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과학적 분석 아니고요. 제 느낌으로 비교한 평가입니다. 제가 이만큼 다녀봐 가지고요. 여기저기 스키장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그냥 팍 옵니다. 우선 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용평은요, 37.39도이고요. 일본의 가장 높이 있는 아사히다케가 43.39입니다. 호주에 있는 페리스 스키장이 36.24, 그리고 뉴질랜드에 있는 코리안드 피크가 44.55입니다. 한국하고 호주가 거의 비슷한 위도에 있고요. 일본하고 뉴질랜드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일본은 이제 북해도 쪽이 뉴질랜드하고 비슷하고요. 그 아래쪽은 또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우선 각국을 대표하는 리조트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홍보 영상하고는 차이가 살짝 많이 있습니다. 스키장 개수를 우선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13개 남아 있고요. 일본은 북해도 혼슈 전부 다 해서 384개 있습니다. 호주는 그래도 대륙인데 여기 남동부 지역에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겨우 5개 있습니다. 뉴질랜드는요. 북섬의 스키장은 스키장이라고 하기 살짝 어려운 곳이라 이건 제외하고요. 남섬에 6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크로스컨트리 전용이니까 리프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5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키장 입지를 살펴볼까요? 스키장은 주변에 대양이라든지 큰 호수가 있어야 수분 공급이 원활해서 눈이 잘 내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위도하고 고도인데 고도가 꽤 있어야 눈구름이 지나가다가 산에 걸리면서 눈이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산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스키장은 접근성을 중심으로 개발했던 지산이나 곤지암 빼고요. 나머지 스키장들은 대부분 눈이 많이 내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도는 용평이 1431m로 꽤 높은 편이죠. 일본의 경우는요. 대규모의 산맥이 일본 전역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바다가 있어가지고요. 스키장이 위치하기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 자연설로 운영되는 스키장이 대부분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스키장은요. 시가고원에 있는 요코테야마인데 2307m입니다. 호주 대륙은요. 북쪽은 적도하고 가까워서 전혀 없고요. 남동쪽에 산맥이 살짝 있어가지고 이곳에 스키장이 있는데 페리스 스키장이 1958m로 우리나라 한라산과 비슷한 고도입니다. 뉴질랜드는요. 스키장을 개발하던 당시부터 그래도 사람이 많이 사는 편이에요. 여기 크라이스트처치 주변에 이거는 스키장으로 개발이 된 거고요. 여기는 폐광이 돼서 퀸스타운에 원래 사람이 많이 살았는데 관광지로 변모를 하면서 여기에 스키장들이 꽤 들어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로스컨트리 전용 스노우팜을 제외하면 4곳이 여기 있고요. 여기 한 군데 해가지고 5곳이죠. 그 중에 리마커블이 고도가 가장 높은 편인데 2013m입니다.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본의 니세코라든지 시가고원, 하쿠바 밸리처럼 스키장 구원으로 같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요. 그냥 각국의 가장 큰 단일 리조트로 비교한다면요. 용평이 이렇고요. 뉴질랜드 카드로나가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페리셔 스키장이 호주에 있는 이 정도 되고요. 일본에 있는 네코마 마운틴, 일본에서 가장 큰 스키장입니다. 그게 이 정도 됩니다. 일본이 가장 큰 편이죠. 25년 현재 각국의 1위권을 N으로 비교해 볼까요? 물론 이제 그냥 정가입니다. 정가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종일권이 용평에 95,000원이니까 이 정도 되고요. 일본의 네코마 마운틴이 이겁니다. 뉴질랜드 가격이 이거니까 이 정도 되고요. 호주가 이 정도 됩니다. 와,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순이죠. 접근성을 볼까요? 용평은 서울에서 3시간이죠. 강릉에서는 또 금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네코마 마운틴이 도쿄에서 3시간 25분 걸립니다. 그리고 네코마 마운틴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고리야마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호주는요, 주변에 대도시가 없어요. 시드니에서도요, 5시간 17분 걸리고요. 멜버른에서는 7시간 9분이 소요됩니다. 아, 멀죠? 뉴질랜드는요, 크라이스트처치에는 여기 마운트 훅이 있으니까 일로 넘어가면 되고요. 그래도 일로 비행기가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5시간 45분 걸리고요. 또 이쪽에 있는 퀸스타운이 비행기가 여기 들어가니까 퀸스타운 이 지역에서도 1시간 좀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하면은요, 우리나라는요, 가깝죠? 할인받으면 그나마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시설은 당연히 세계적인 수준이죠. 그리고 만난 것 정말 많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좀 짧죠. 그리고 사람이 좀 많은 편입니다. 설질 또한 90% 이상 인공 눈이라서 매우 딱딱한 편인데 이게 단점이긴 한데 카빙 속에 있는 또 딱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눈 내리면은요, 믹스를 엄청 잘하세요. 그래서 설질이 꽤 좋습니다. 일본은요, 당연히 파우더 짱이죠. 온천도 좋고요. 스키장도요, 너무너무 많고요. 슬로프도 너무 다양해서요, 선택장애 걸립니다.
반면에 접근성이 어려운 스키장이 꽤 많습니다. 눈길 막 1시간 이상 달리는 곳도 꽤 많고요. 요즘은 덜하긴 한데 영어가 안 되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눈 내리는 날하고요. 흐린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주는요. 당연히 우리 기준으로 여름 스키 가능하니까 좋죠. 페이셔 같은 곳 꽤 큰 스키장입니다. 시설도 좋고요. 종업원 서비스도 훌륭합니다. 한국말이나 일본말로 대화 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이로 일하시는 한국인, 일본인이 꽤 있어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단점이라면요. 눈이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요. 인공눈을 섞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좀, 설질이. 그냥 음입니다. 그리고 상상했던 것보다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 멀어서요, 가고 오는데 정말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보면은요, 당연히 뭐 여름 스키 가능하죠? 대부분의 스키장이 용평 하이엄보다 살짝 큰 정도인데, 나무가 없어서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물론, 오프피스트로 나가면 엄청나게 달릴 수 있는데, 눈이 일정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내리는 편이라서 파고다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풍광 하나는요, 정말 끝내줍니다. 이 단점이라면요, 여기도 자연설이 베이스인데다가 인공눈을 섞어주는데, 여기도 믹스 기술이 떨어져가지고요. 믹스하고 그리밍 기술은 역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요, 또 상상했던 것보다 사람 많습니다. 헐 합니다. 또 대도시 접근성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숙소가 있는 퀴스타운에서 1시간 이상씩 소요돼서 매일 스키장 다녀오는 것도 살짝 고역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마음대로 결론입니다. 이쪽이 비용이고요. 이쪽이 만족도인데요. 이렇게 위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입니다. 제 맘입니다. 완전히 제 맘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끝났군요. 오늘은 세미나처럼 영상을 제작해봤는데 어떠신가요? 항상 여러분의 즐겁고 안전한 스키라이프를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